새벽 공기가 서늘하게 폐를 스친다. 나는 아직 완전히 익지 않은 어둠 속에서 가게 문을 열어젖힌다. 문손잡이에 남아있는 차가운 금속 냄새가 손바닥에 옅게 묻어난다. 첫날이라는 사실이 몸의 깊은 곳을 천천히 흔들어 깨운다. 바닥에 남아있던 먼지가 기름 냄새와 뒤섞여 미묘하게 끈적한 공기를 만든다. 불을 켜는 순간 형광등이 잠시 떨리며 얇은 빛을 토해낸다. 그 빛 아래에서 나는 숨을 한 번 길게 들이마신다. 퇴직금으로 차린 작은 치킨집, 이것이 내 하루의 시작이자 남은 인생의 버팀이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조용히 새겨넣는다. 손끝에 오래 묵은 기름때 같던 공장 시절의 감각이 아직 남아있다. 그 감각이 달라진 환경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지려는 듯 미세하게 흔들린다. 튀김기를 만지는 손등 위로 미지근한 기운이 스쳐 지나간다. 어제 닦아놓은 기계에서 아주 오래된 금속 냄새가 서서히 배어나온다. 손가락으로 버튼을 눌렀을 때 기계가 깨는 소리가 뭔가 낯설고도 반갑다. 공장에서 기계를 돌릴 때와는 다른 소리인데도 어딘가 내 일상과 닮아 있었다. 기름이 데워지기 시작하며 얇게 퍼지는 온기 속에서 나는 이 공간이 조금씩 나의 것이 되어가는 기분을 느낀다. 다만 그 기분엔 항상 작은 긴장이 껴있다. 새로운 시작을 앞에 둔 사람의 어색한 기대와 서늘한 두려움이 동시에 몸속에서 얽혀 있다. 기름 냄새가 점점 짙어질수록 그 감정의 결이 더 선명하게 살아난다. 문이 열리고 바람이 들이치며 가벼운 발걸음이 들어온다. 사장님, 오늘 첫날이죠? 지연의 밝은 목소리가 가게 안에 낮게 스며든다. 그녀의 말투엔 피곤함과 익숙함이 뒤섞여 있다. 나는 짧게 그렇지라고 대답한다. 말은 짧지만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가게 공기가 조금 덜 무겁게 느껴진다. 지연은 배달통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배달을 준비하는 동안 들리는 작은 금속 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천천히 깨뜨린다. 그녀가 건네는 주문표는 아직 손에 맞지 않는 얇은 종이처럼 낯설다. 종이를 쥐는 손끝에 아주 가벼운 떨림이 느껴진다. 그 떨림은 새로 시작하는 사람의 몸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작은 리듬 같다. 그때 다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낮게 흘러들어온다. 익숙하지 않은 향이 바람을 타고 단번에 가게 안으로 들어온다. 느슨한 말투와 함께 건물주의 목소리가 따라 들어온다. 아이고, 첫날부터 부지런하시네요. 그는 밝은 듯하지만 묘하게 속이 비치는 억양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 공기 속에서 길게 흔들리며 남는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가볍게 숙인다. 그의 시선이 잠시 가게 안 구석구석을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있다. 말은 없지만 마치 무언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눈결이 공기 속에서 어른거린다. 지연은 그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살짝 표정을 굳힌다. 건물주는 천천히 여기 전에 하던 분이 일찍 나가셔서 말이죠. 이번엔 오래가면 좋죠라고 덧붙인다. 말투에는 응원도 걱정도 아닌 묘하게 길을 내어주는 듯한 느낌이 깃들어 있다. 나는 그 말이 가진 미묘한 온도를 손끝으로 느끼듯 받아낸다. 오래 버티지 못한 누군가의 그림자가 그 말에 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지연의 시선이 잠시 나를 향한다. 그녀도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굳이 말을 잇지는 않는다. 그 침묵이 오히려 상황을 더 선명하게 만든다. 첫날부터 왜인지 모르게 이 공간에 예고되지 않은 균열이 있는 듯한 감각이 생긴다. 건물주는 잠시 웃으며 필요한 건 언제든 말하세요라고 말하고 천천히 돌아선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귓가에 남는다. 그 소리는 마치 앞으로 내가 겪을 일의 첫 장이 넘겨지는 것처럼 묘하게 또렷하게 들린다.
나는 다시 기름 냄새가 퍼져 있는 가게 안으로 시선을 돌린다. 지연은 작은 숨을 내쉬며 사장님, 긴장하지 마요. 첫날은 다 그래요라고 말한다. 그녀의 말은 짧지만 묘하게 따뜻하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손끝에 남아있는 기름 냄새와 종이의 얇은 감촉이 오늘을 버티기 위한 작은 표식처럼 느껴진다. 기계 소리가 다시 일정한 리듬을 만든다. 그 리듬은 오래된 공장 기계와 다르지만 묘하게 내 안에 무언가를 깨우는 소리다. 나는 숨을 조금 더 깊게 들이마신다. 첫날의 냄새, 첫날의 긴장, 첫날의 미묘한 불길함이 천천히 몸 안에 자리를 잡는다. 그리고 나는 알 수 없는 예감 속에서 오늘의 불빛을 켠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가게 안은 조용해진다. 방금 전까지 튀김 소리가 가볍게 울리던 공간이 갑자기 숨을 죽인 듯 고요해진다. 나는 카운터 옆에 쌓아둔 서류 더미에서 월세 고지서를 꺼낸다. 봉투는 얇지만 이상하게 눌린 자국들이 손끝에 걸린다. 종이를 잡는 순간 차갑고 마른 종이의 서늘함이 손바닥으로 파고든다. 봉투를 뜯자마자 기름 냄새와 섞여 대조되는 싸늘한 종이 냄새가 공기 속으로 퍼진다. 숫자들은 도무지 현실 같지 않은 속도로 눈에 달라붙는다. 월세 인상폭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 나는 숨을 들이쉬고도 한동안 내쉬지 못한다. 손끝이 종이를 쥔 채로 얇게 떨린다. 사장님, 고지서 받으셨어요? 문이 열리며 건물주의 목소리가 가게 안으로 스며든다. 그의 말투는 지나치게 부드러워서 오히려 거슬린다. 나는 종이를 접어 카운터에 올려두고 천천히 고개를 든다. 그는 익숙한 얼굴로 마치 늘 이런 일을 해온 사람처럼 가볍게 웃었다. 요즘 물가가 좀 오르잖아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는 웃고 있었지만 말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나는 대답을 아끼고 손끝에 남은 종이의 느낌만 확인한다. 지연이 가게 뒤편에서 헬멧을 고쳤으며 상황을 지켜본다. 그녀는 말없이 고지서와 건물주를 번갈아 바라본다. 건물주는 카운터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와 종이에 시선을 떨어뜨린다. 사장님 같은 분은 잘 버틸 것 같은데 말이죠. 그는 이상하게도 응원처럼 들리는 말들을 꼭 칼끝처럼 사용했다. 손가락으로 종이를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가볍지만 귀에 찰싹 달라붙는다. 나는 그 손가락의 리듬에 맞춰 숨을 맞추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무겁게 돌아다닌다. 여유 없는 통장 잔고가 연속해서 떠오른다. 종이 한 장이 이토록 무겁게 느껴진 날은 없었다. 건물주는 종이를 바라보던 시선을 떼며 이 정도면 괜찮은 조건이죠라고 말한다. 말 끝에 미묘한 즐거움이 묻어 있었다. 지연이 조용히 다가와 내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묻는다. 사장님 많이 오른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걱정보다는 어딘가 익숙한 실망을 끌고 있었다. 마치 이런 일을 이미 몇 번 본 사람처럼. 나는 짧게 조금만이라고만 답한다. 말이 짧을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그녀는 헬멧을 고쳤으며 작은 숨을 내쉰다. 여기 전에 하던 분도 비슷했어요. 그 말은 가볍게 던진 것 같지만 가게 안 공기를 묵직하게 뒤틀었다. 나는 말없이 종이를 다시 접는다. 종이를 접는 소리가 기계음보다 더 크게 울렸다. 건물주는 여전히 웃으며 말했다. 사장님, 너무 걱정은 마세요. 제가 보기에 장사 잘하실 분 같아요. 그의 말은 위로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속내는 검게 번지는 먹물 같았다. 나는 그의 표정 대신 손끝의 감각에 집중한다. 종이가 접힐 때의 촉감, 장부에 손이 닿을 때의 차가움, 지연의 숨결이 공기를 미세하게 흔드는 느낌. 모든 것이 이상하게 분명하게 다가온다.
건물주는 갑자기 시선을 조금 낮춰 장부 쪽을 바라본다. 장사라는 게 다 운이에요. 운이 있으면 버티는 거고 없으면 그는 끝까지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말하지 않은 끝부분이 더 또렷하게 들렸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치 결론을 지어주듯 말했다.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말하세요. 서로 손해보지 않게. 그 말은 조언이 아니라 선언처럼 들렸다. 내가 아니라 그가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듯한 어조. 나는 가볍게 내라고 대답한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입술에서 떨어지는 순간 이상하게 무거웠다. 지연은 그 짧은 대답을 듣고도 불안한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 건물주는 만족한 듯 가게를 나설 준비를 한다. 문을 열자 찬 바람이 다시 한번 가게 안을 가르며 들어온다. 그 바람이 마치 다음 장면을 미리 알려주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힘들면 말씀하세요. 빈 가게 오래 두는 거 저도 싫어서요. 라고 말한다. 빈 가게. 그는 그 단어를 유난히 또렷하게 발음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순간까지 손가락을 종이 위에 올려두고 있었다. 종이는 이미 온몸으로 차가움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 차가움이 손끝을 타고 팔까지 천천히 번져갔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사장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사람 다들 좀 힘들게 했어요. 그녀의 말은 가볍지만 깊게 스며드는 물처럼 잔잔했다. 나는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가게 안은 다시 고요하다. 튀김기에서 아직 꺼지지 않은 잔열이 미약하게 올라온다. 공기 속에 기름 냄새와 종이 냄새가 뒤섞여 묘하게 낯선 무게를 만든다. 오늘 받아든 종이 한 장이 내 하루의 리듬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나는 장부를 천천히 덮고 손바닥을 책상 위에 가만히 올려둔다. 손바닥 아래로 느껴지는 미세한 진동이 불안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첫날의 긴장은 이제 또 다른 형태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건물주의 발걸음이 멀어질수록 그 긴장은 가라앉기는커녕 더 깊어졌다. 마치 무언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의 정적처럼. 나는 다시 한번 종이를 바라본다. 숫자들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은 파문처럼 시야에 남아있다. 느껴지는 감정은 직접적이지 않다. 다만 향 냄새가 바뀌듯 은은하게 기류를 타고 스며든다. 그리고 나는 느린 호흡으로 가게 공기를 다시 채우며 오늘의 두 번째 씬을 받아들인다. 밤이 깊어갈수록 기름 냄새는 더 낮은 곳으로 가라앉는다. 튀김기 잔열이 만들어내는 미세한 온기가 가게 안을 느리게 감싸지만 공기 자체는 묘하게 차갑다. 나는 의자에 앉아 오래된 장부를 넘기며 오늘 남은 주문표를 손끝으로 천천히 정돈한다. 종이 끝에 닿는 감촉이 하루 종일 기계와 사람 사이를 오간 내 손을 다시 현실로 불러낸다. 장부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가볍게 일어나는 종이 냄새는 기름 냄새와 섞여 미묘한 긴장감을 만든다. 이 시간의 정막은 익숙하지만 완전히 편안하지는 않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작은 숨소리나 의자의 마찰음도 크게 느껴진다. 나는 그 정막 속에서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본다. 손등에 남은 기름 자국이 아주 작은 상처처럼 느껴진다. 작지만 뜨겁고 지워지지 않는 흔적. 문이 가볍게 울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지연이 배달통을 들고 천천히 들어온다. 사장님, 마지막 건 배달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피곤하지만 진심이 묻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짧게 고생했어라고 말한다. 그녀는 의자 하나에 배달통을 내려놓으며 작은 숨을 내쉰다. 배달통 바닥이 의자 표면에 닿으며 나는 금속음이 묘하게 선명하게 울린다. 그 소리에 이상한 불길함이 실려 있는 것처럼
귀가 순간 얼어붙는다. 지연은 고장난 배달통의 끈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말없이 얼굴을 숙인다. 이 통 오늘 또 떨어졌어요. 길에서. 그녀의 말은 조용하지만 통 속에 남아있는 금속 냄새는 묘하게 긴장된 기운을 만든다. 나는 배달통을 손끝으로 천천히 밀어보며 상태를 확인한다. 표면에 긁힌 자국이 새로 생겼고 모서리 부분이 미세하게 벌어져 있다. 손가락으로 모서리를 건드리는 순간 차가운 금속이 다시 기분 나쁜 촉감으로 느껴진다. 괜찮아? 나는 짧게 묻는다. 지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지만 표정에 묻은 그늘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그녀는 손목을 주무르며 아까 건물주가 가게 앞에서 뭐라 하더라고요라고 말한다. 나는 잠시 손을 멈춘다. 건물주라는 말이 공기 속에 떨어지는 순간 튀김기 잔열이 저만치 사라지는 듯 공기가 더 차갑게 식는다. 지연은 건물주가 던진 말투를 흉내내지도 않았지만 그 느낌만으로도 충분히 불편했다. 나는 장부 위에 손을 올린 채 대답을 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아도 감정이 어딘가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손바닥 아래로 느낄 수 있다. 장부의 표면은 차갑고 매끄러워 손끝 온도가 그대로 반사되는 듯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사장님 어려워 보인다고 그런 얘기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녀의 말을 들으며 나는 잠시 숨을 고른다. 건물주의 시선과 목소리가 떠오르는 것만으로도 어딘가 깊은 곳에서 얇은 금이 가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힘든지 확인하려는 게 아니라 그 상태를 살피며 즐기는 듯한 기묘한 뉘앙스. 그 기분은 하루 종일 가게에 스며들어 있었고 지금도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다. 지연은 종이컵에 물을 따라 마시며 무겁게 앉는다. 여기 사장님 오시기 전에도 그랬어요. 나는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본다. 불빛 아래서 그녀의 손등에 남은 작은 상처들이 마치 오래된 지도의 길처럼 보인다. 그녀는 그런 상처들을 아무렇지 않게 감싸고 있었다. 나는 짧게 전에 있던 사람들 다 비슷했나 보네라고 말한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다들 빨리 나갔어요 라고 답한다. 그 말은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돼 있던 대사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가게 안 공기가 또다시 눌리는 듯 무거워진다. 나는 숨을 한 번 더 깊게 들이마신다. 배달통 안쪽을 살펴보던 손끝에 미세한 금속 가루가 묻어나온다. 손가락을 비벼보면 거칠고 뻣뻣한 감촉이 남는다. 그 촉감이 마치 경고처럼 느껴지는 순간 지연이 입을 연다. 사장님 여긴 그냥 운이 안 좋은 가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의미가 선명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가게 천장을 천천히 올려다본다. 낮은 조명이 만들어내는 빛의 원이 지저분하게 흔들린다. 마치 누군가 손을 대고 건드리는 듯한 미묘한 떨림. 그 흔들림 아래에서 나는 조용히 손을 내려 배달통을 닫는다. 금속이 닿는 소리는 유난히 단단하게 울렸다. 지연은 가게 밖을 힐끔 바라보며 낮게 속삭인다. 오늘도 건물주가 여기 앞을 서성였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조각이 딱 하고 깨지는 소리가 난다. 그 소리는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 안쪽에서 아주 조용하게 쪼개지는 느낌이다. 가게 앞을 서성였다는 사실은 별것 아닌 말처럼 들리지만 그 말은 오랫동안 마음속 어둠에 스며드는 물기 같았다. 나는 그 물기를 가볍게 털어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 물기는 이미 내 하루의 온도와 리듬을 바꾸고 있었다. 나는 장부 위에 손을 올려 다시 한번 페이지를 넘긴다. 종이 한 장이 넘어가는 그 가벼운 소리가 오늘따라 더 멀고 깊게 느껴진다. 그 순간 지연이 말한다.
사장님 혹시라도 너무 힘들면 말해요. 저 혼자라도 같이 도울게요. 그녀의 말은 얇지만 확실히 따뜻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촛불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온기와 비슷한 감각이었다. 비록 바람 한 번이면 꺼질지도 모르는 온기지만 그 순간만큼은 나를 버티게 했다. 나는 짧게 응하고 대답한다. 그 대답은 내가 가진 힘의 마지막 조각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밤은 더 깊어가고 가게 안 공기는 점점 더 묵직해진다. 기름 잔향, 종이 냄새, 금속가루, 그리고 지연의 숨결이 만들어낸 얇은 온기까지 모든 것이 한데 어울려 이상한 균열을 남기고 있다. 그 균열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손끝과 귀와 가슴으로 분명하게 느껴진다. 나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불빛 아래를 한번 둘러본다. 이 공간이 내 것이 맞는지 혹은 이미 누군가 다른 사람의 흔적이 깊이 남아 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 밤의 정막이 단순한 고요가 아니라 어떤 시작의 신호 같다는 점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배달통을 천천히 닫고 작은 숨을 내쉰다. 손끝에 묻은 금속가루가 희미하게 반짝인다. 그 반짝임은 무언가 불길하면서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는 듯한 감각으로 남는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불을 낮추며 세 번째 밤을 마무리한다. 밤 공기가 골목 끝에서부터 스며들어온다. 가게 문을 닫은 뒤에도 바깥의 온도는 유리창을 얇게 흔들 만큼 차갑다. 나는 쓰레기 봉투에 매듭을 조심스레 당기며 손끝으로 비닐의 까슬한 감촉을 확인한다. 묘하게 끈적한 표면 온도가 오늘 하루의 남은 피로 같은 느낌으로 전해진다. 밤이 되면 골목의 기운은 낮과 다르게 가라앉는다. 사람의 목소리 대신 기계의 숨 같은 정적이 천천히 드리워진다. 그 정적은 처음엔 편안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딘가 불길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나는 봉투를 들어 올리며 가게 앞에 짧은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간다. 발끝이 닿는 콘크리트 바닥의 거친 감각이 또렷하다. 오늘따라 그 감각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진다. 골목 한쪽에 희미한 불빛이 흔들린다. 익숙한 실루엣이 그 아래에서 길게 늘어져 있다. 담배를 태우는 건물주의 손동작이 어둠 속에서도 명확하게 보인다. 담배 연기는 빛에 닿는 순간 잠시 은색으로 반짝이다 사라진다. 그는 나를 보자 천천히 고개를 든다. 사장님, 아직 안 들어가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끝이 미묘하게 휘어 있다. 내가 쓰레기 봉투를 들어 올리자 그는 쓴웃음을 짓는 듯한 기류를 만든다. 이 시간까지 일하는 거 다들 처음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응원보다 경고처럼 들렸다. 연기가 바람을 타고 내 쪽으로 천천히 밀려온다. 그 냄새가 지금의 공기와 이상하게 잘 어울린다. 나는 봉투를 지정된 곳에 내려놓으며 짧게 할 일이 많아서요라고 답한다. 하지만 건물주는 내 말에 반응하지 않고 대신 골목 끝을 바라본다. 여기 밤에 조용해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그는 의미를 숨기지 않은 목소리로 말한다. 나는 그 말의 숨은 결을 따라가며 작은 불안을 느낀다. 조용한 골목, 정막, 그림자, 그리고 앞서 버티지 못하고 나갔던 전 임차인들. 그들의 기척이 밤 공기 속에서 희미하게 살아나는 것 같다. 지연이 한 말, 여긴 그냥 운이 안 좋은 가게가 아닌 것 같아요가 다시 귀에 스며든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른다. 건물주는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며 말을 잇는다. 전에 여기 하던 사람 기억나시죠? 금방 나갔어요. 그의 말은 마치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결론을 이미 깔아둔 것처럼 들린다. 나는 짧게 대답을 삼키고 눈만 돌린다.
봉투 매듭이 손끝에서 느슨하게 풀릴 듯한 불안감을 만든다. 건물주는 그 모습을 보며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린다. 사람 일이란 게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문장은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대사 같다. 그는 매일 나의 표정을 관찰하고 말수를 듣고 매출을 예상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 판단의 잣대가 불편하게 내 주변을 맴돌았다. 나는 조용히 봉투를 정리하며 손바닥에 남은 비닐 냄새를 잠시 맡는다. 그 냄새는 오늘 하루의 반복과 내일의 불안을 함께 품고 있었다. 가게에서 새어나오는 미약한 기름 향과 섞여 묘하게 나른하면서도 긴장된 공기를 만든다. 건물주는 내가 손을 씻지도 않은 채 봉투를 만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며 희미하게 웃는다. 힘들면 말해요. 다들 힘들어 하더라고. 그 말은 걱정이 아니라 누군가 무너지길 기대하는 사람의 속삭임처럼 들린다. 나는 짧게 괜찮습니다라고 말한다. 그 대답은 스스로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졌지만 그럼에도 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손끝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갔다. 그는 잠시 나를 살피며 말한다. 사장님은 얼마나 버틸지 궁금하네요. 그의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그 안에는 명확한 호기심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가게 문 쪽으로 천천히 시선을 돌린다. 가게 안불빛은 골목과 달리 따뜻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위로인지 고립인지 알 수 없었다. 건물주는 내 시선을 따라가며 아무튼 너무 오래 붙잡지는 말아요. 자신만 힘들어요라고 말한다. 담배 연기가 다시 한번 바람을 타고 흘러온다. 그 냄새가 잠시 머릿속을 둔하게 만들었다. 나는 가게 문손잡이를 잡으며 짧게 가보겠습니다라고 말한다. 문을 열려는 순간 건물주가 마지막으로 입을 연다. 사장님, 오늘은 좀 표정이 어둡네요. 나는 그 말이 왜 필요한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문을 닫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골목의 냉기가 유리창을 따라 맺히며 얇은 파문을 남긴다. 나는 가게 안 공기 속으로 돌아오며 손끝에 남아있는 냄새를 다시 한번 느낀다. 기름 냄새, 비닐 냄새, 담배 냄새, 그리고 묘하게 눅눅한 골목의 향기. 모든 것이 한데 섞여 오늘의 균열을 더 깊게 만든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카운터에 기대어 선다. 가게 안불빛이 손등에 작게 떨어진다. 그 빛은 따뜻했지만 마음속 어둠을 완전히 밀어내지 못한다. 오늘 밤 골목에서 느낀 그 기묘한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계속 뒤를 쫓는 기분. 그 감각은 말할 수 없이 얇고 길게 몸을 따라 붙어 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이 골목은 그냥 조용한 곳이 아니라 무언가 오래된 흔적들이 쌓여 움직이지 않는 장소라는 것을. 그 흔적 속에서 나는 이제 겨우 첫 페이지를 밟은 사람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첫 페이지가 벌써부터 이렇게 무겁다는 사실이 마음 한구석을 서늘하게 만든다. 나는 마지막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불빛 아래 서약하듯 다짐한다. 내일도 나는 이 골목으로 돌아온다. 새벽 기운이 아직 완전히 거치지 않은 시간, 가게 안 공기는 낮게 가라앉은 기름 냄새와 함께 묵직하게 들러붙는다. 나는 장부를 정리하다 말고 문득 서랍 아래에 손을 넣는다. 손끝에 걸리는 낯선 감촉이 있었다. 오래되었지만 누군가 일부러 잘 밀어넣은 듯한 종이 봉투 하나. 서랍 안쪽은 늘 비슷한 흐름의 냄새를 품고 있는데 이 봉투에서는 종이의 마른 냄새가 따로 피어올랐다. 종이를 손끝에 쥐자 그 얇고 건조한 질감이 심장 박동처럼 미세하게 전해진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곧 봉투를 뜯는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는 새벽의 정막을 깨뜨릴 만큼 또렷했다. 그 소리만으로도 나는 이미 무언가 좋지 않은 내용이 들어있을 것이라는 예감을 느꼈다. 예감은 몸에 스며들 듯 천천히 내려앉는다. 봉투 속에는 계약서 뭉치가 있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다. 오래된 종이는 모서리가 살짝 누렇게 변해 있었고 손끝으로 문질렀을 때의 거친 느낌이 묘하게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문서 맨 앞에는 전 임차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이름들을 천천히 따라 읽는다. 이름 옆에 날짜들은 모두 짧았다. 몇 개월, 길어야 1년. 계약 종료 사유는 무미건조한 단어들로 채워져 있는데 그 단어들이 왠지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다. 짧은 계약, 빠른 종료,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사정상. 사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차갑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내 손끝은 점점 더 힘을 잃어갔다. 종이 위로 손을 내려놓았을 때 이 계약서들이 마치 나도 곧 저들처럼 될 것이다라는 문장으로 변의 손바닥을 누르는 것 같았다. 숨이 조금씩 얕아졌다. 이 가게의 과거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벼웠고 동시에 더 무거웠다. 사람들은 여기를 오래 버티지 못했다. 나는 천천히 목을 움직여 주변을 둘러보았다. 새벽의 가게 안은 적막했고 기름 냄새마저 어딘가 침묵에 결박된 듯했다. 사물들은 변한 것이 없는데 그 안에 담긴 의미만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다. 지금 이 공간은 나에게 더 이상 단순한 치킨집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기록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장소, 그 기록에 내 이름이 추가되는 날만을 기다리는 듯한 이상한 공간. 문득 문틈에서 살짝 스며드는 기척이 느껴졌다. 종이를 다시 접으려는 순간 낮고 느린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사장님, 그거 보셨네요. 나는 몸을 돌리기도 전에 목덜미가 서늘하게 식어갔다. 건물주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차분하고 담담했다. 그는 천천히 걸어와 내 손 위에 계약서를 내려다본다. 전 임차인들의 기록이에요. 다들 사정이 좀 있었죠. 그는 마치 무해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처럼 편안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의 온도는 종이보다 더 차가웠다. 나는 입을 열지 않고 그를 바라본다. 그의 눈빛은 매우 평온했지만 그 속에서 묘한 즐거움이 작은 파문처럼 번지고 있었다. 그는 종이 한 장을 손끝으로 툭 건드린다. 그 작은 소리가 내 귀에서는 크게 울렸다. 다들 상황이 안 좋아서 나갔어요. 요즘 장사 쉽지 않잖아요. 그의 말은 위로로 포장돼 있었지만 그 밑에는 다른 의미가 분명히 있었다. 당신도 그렇게 될 거다. 말하지 않았지만 아주 선명했다. 나는 숨을 길게 들이마신다. 기름 냄새와 종이 냄새 사이에 섞여 들어온 그의 향기가 묘하게 불편하게 감각을 자극한다. 그는 더 말을 이어가지 않고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본다. 마치 이 공간이 자기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의식처럼 움직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한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버티면 되는 거죠. 그는 가게 밖으로 나가며 천천히 문을 닫는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유난히 길게 울렸고 그 여운은 내 뒤통수를 천천히 누르는 듯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약서를 정리한다. 하지만 종이를 접어 봉투에 넣어도 기분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몇 장의 문서가 가게 전체를 다시 바라보게 만들었다. 조용한 새벽 공기 속에서 나는 손바닥을 천천히 내려다본다. 종이의 건조한 감촉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 잔여감은 마치 내가 곧
이 문서의 다음 페이지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우지 못했다. 멈춰있던 시간이 서서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어딘가 바뀐 결을 가지고 있다. 지연이 가게 문을 살짝 열고 들어온다. 사장님, 불 꺼져 있어서 무슨 일 있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부드러웠다. 나는 짧게 괜찮아라고 말하지만 말의 무게는 이미 가볍지 않았다. 지연은 봉투를 보고는 잠시 멈칫한다. 혹시 전에 하던 사람들 계약서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봉투를 다시 서랍 안 깊숙이 넣는다. 서랍이 닫히는 작은 소리가 오늘 하루의 끝을 고하는 듯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어떤 시작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이 공간에 남은 오래된 흔적들과 그 흔적 위에 덧씌워질 내 이름. 그 사실은 설명할 수 없이 묵직한 감정으로 남아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서랍을 밀어넣고 숨을 조용히 들이쉰다. 이제 이 가게의 어둠과 내일의 빛 사이에 놓인 선이 조금 더 좁아졌음을 어렴풋이 느끼며 조용한 새벽 속에서 다시 불을 켠다. 라디오는 희미한 잡음을 섞어가며 오래된 음악 한 곡을 틀고 있었다. 소리는 가게 한쪽 벽에 부딪혀 천천히 퍼졌고 나는 그 느린 리듬 속에서 기름을 갈 준비를 한다. 손끝에 닿는 금속통의 차가움은 오늘 하루의 온도를 다시 정리하라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기름통 뚜껑을 여는 순간 산뜻하면서도 무거운 냄새가 천천히 올라온다. 손등에 스친 온기가 미묘하게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어쩐지 마음 깊은 곳까지 닿지는 않았다. 나는 오래 들여다본 적 없는 가게 내부를 천천히 둘러본다. 불빛 아래에서 튀김기 외벽이 아주 얇게 반짝이고 있었다. 반짝임은 작은 숨처럼 짧고 희미했다. 그 빛을 바라보는 동안 오늘 하루가 나에게 남긴 감정의 층들이 얇게 쌓여 있는 것이 느껴졌다. 계량컵을 들고 새로운 기름을 붓는다. 기름이 철판 위로 천천히 떨어질 때 나는 그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툭, 톡 아주 작은 낙하음인데도 가게 전체가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것처럼 조용했다. 기름 표면이 서서히 일렁이며 나를 비춘다. 그 미세한 흔들림 속에서 내 얼굴이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오래전에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들었던 기계 소음의 잔향이 떠오른다. 그때도 지금처럼 어둠 속에서 일을 하곤 했다. 하지만 그때의 고단함은 방향을 알고 있었고 지금의 고단함은 길을 잃은 배처럼 흔들렸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기름 냄새가 폐 깊숙이 들어오는 것을 느낀다. 그 냄새는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듯했다. 가게 문이 살짝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들어온다. 지연이 피곤한 표정으로 들어오며 작은 캔커피를 들고 있다. 사장님, 이거 드세요. 그녀는 조용히 말하며 커피를 내민다. 캔 표면의 차가움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오늘 내내 강하게 조여있던 심장이 아주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짧게 고마워라고 말하며 캔을 준다. 지연은 의자에 조심히 앉아 헬멧끈을 풀어내며 작은 숨을 내쉰다. 그녀의 숨결이 공기 속에서 아주 잠시 따뜻한 결을 남기고 사라진다. 라디오의 음악은 여전히 잡음을 끌어안은 채 흐르고 있다. 가게는 조용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서로의 피로가 섞여 천천히 흔들리는 기운이 있었다. 지연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 말한다. 사장님, 오늘 많이 힘들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럽지만 확신이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젓고 싶었지만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묵직한 무게가 그 움직임을 막아섰다. 대신 기름통을 천천히 닫으며 작게 그냥 하루가 좀 길었어라고 말한다. 지연은 가게 한가운데로 시선을 옮기며 천천히 말을 잇는다.
쉬운 자리 아니에요. 저도 전에 봐왔거든요. 그녀의 말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었지만 오늘은 그 말이 특별히 깊게 들렸다. 기름이 가라앉기 시작하며 표면이 천천히 평평해지는 모습이 시야 한쪽에 들어왔다. 그 평평함이 마치 지금 이 순간만 잠시 괜찮다고 말하는 듯했다. 문이 다시 열린다. 이번엔 무겁고 천천히. 건물주의 걸음소리는 가게 바닥을 밟는 순간부터 공기 전체를 바꿔놓는 힘이 있었다. 그는 문 사이로 몸을 들이며 여유로운 목소리로 말한다. 아직도 일하세요? 부지런하시네. 그의 말투에는 칭찬도 감탄도 아니었다. 묘하게 비웃음 같은 결이 숨어 있었다. 지연은 순간적으로 몸을 조금 굳히며 고개를 돌린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건물주를 바라본다. 그는 가게 분위기를 천천히 살피는 눈빛을 보내며 카운터 주변을 훑쳤다. 그 시선이 지나갈 때마다 공기 한 덩어리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의 존재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이 공간을 좌우하는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건물주는 천천히 손을 주머니에서 꺼내며 말한다. 장사 어렵죠? 다들 그래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씨를 얘기하듯 가볍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숨겨져 있지 않았다.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인다. 대답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도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아서. 지연은 조용히 나를 바라본다. 그녀의 눈빛은 걱정보다는 또 시작됐다는 무력한 성찰에 가까웠다. 건물주는 장부가 놓인 테이블을 지나가며 손가락으로 살짝 두드린다. 그 두드림은 건물주라는 존재를 다시 각인시키는 도장처럼 울렸다. 새벽 햇빛이 완전히 들어오기 전 골목은 희미한 회색빛을 띠고 있었다. 나는 가게 문을 열기 전 잠시 멈춰선다. 손끝에 닿는 문손잡이의 차가운 촉감이 오늘 하루가 어떤 결로 흐를지 예고하는 듯했다. 가게 안의 공기는 밤새 가라앉은 기름 냄새와 작은 먼지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불을 켜면 형광등이 잠깐 떨리며 밝아지는데 그 얇은 떨림이 묘하게 신경을 건드린다. 나는 장부를 테이블에 올려두고 전날 정리해둔 주문표를 살핀다. 종이를 넘길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공기 속에서 크게 울린다. 그 소리는 가게의 정막과 너무 잘 어울렸다. 이 조용함은 편안함이 아니라 무언가 오래된 기억을 건드리는 정적에 가까웠다. 그리고 오늘은 그 정적 속에 새로운 그림자가 끼어 있을 것만 같았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일정하지 않고 어딘가 흔들리는 리듬이었다. 문이 열리고 낯이 익은 남자가 들어온다. 전에 이 가게에서 짧게 장사를 했던 전 임차인이었다. 그는 낡은 외투를 움켜쥔 채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온다. 여기 사장님이 지금 하시죠? 낮고 떨리는 그 목소리는 오래된 먼지처럼 가게 공기 속에 가라앉는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슨 일로 오셨어요? 라고 묻는다. 그의 시선은 가게 곳곳을 조심스럽게 훑는다. 마치 기억 속에 있는 풍경과 지금의 풍경을 비교하는 것처럼. 그는 천천히 숨을 골라 말한다. 여기 오래 있지 마세요. 그의 말은 분명했지만 설명은 없었다. 그 말이 공기 속에 떨어지는 순간 가게 안의 낡은 형광등 빛이 아주 약하게 흔들린다. 나는 그 흔들림의 의미를 읽으려 하듯 천천히 고개를 든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저도 처음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는 말을 흐린 채 숨을 들이마신다. 가늘고 긴 숨소리는 오래된 나무 틈에서 새어나오는 소리처럼 약했다. 그의 손등에는 작은 상처와 굳은 살이 여러 겹 겹쳐 있었다. 그 손이 이 가게에서 어떤 시간을 지나갔는지 짐작이 갔다. 그는 잠시 가게 바닥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올렸다. 건물주 그 사람이 사람 하나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아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은 채 조용히 기다린다. 그는 종이컵에 내가 따라준 물을 마신 뒤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는다. 컵이 닿는 소리가 아주 짧게 톡 하고 울렸다. 그 소리는 설명하기 힘든 무게를 가졌다.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사람을 조금씩 갈아내요. 처음엔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게 매일 반복되면 그는 손가락을 맞잡으며 손끝을 움켜쥔다. 손끝의 떨림은 그가 아직도 그 시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처럼 보였다. 나는 그의 말을 듣는 동안 내 손끝에도 미세한 떨림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의 이야기는 낯설지 않았다. 이미 몇 번 마주했던 건물주의 말투, 표정, 그리고 이상하게 길게 남는 냄새. 그 모든 것들이 그의 말과 하나로 이어졌다. 전 임차인은 조용히 말을 이어간다. 저도 버티려고 했어요. 별것 아닌 눈빛, 별것 아닌 말 그러다 보니 어느 날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는 허탈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인다. 그 웃음에는 조금도 웃음기가 없었다. 다만 오래된 체념이 얇게 드러나 있을 뿐이었다. 나는 장부 위에 놓인 손을 천천히 들어 올린다. 손바닥에는 오늘 내내 이어졌던 미묘한 긴장감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전 임차인은 가게 한켠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 누가 하든 오래 못 있어요. 그 사람 사장님이 무너지는 걸 기다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의 말은 화려한 설명 없이도 충분히 무거웠다. 나는 짧게 숨을 들이마신다. 공장 시절에 야간 근무 때 들었던 기계 진동처럼 오늘 이 말이 오래도록 잔향으로 남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난다. 그냥 미안해서요.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해줘서 고맙습니다라고 조용히 대답한다. 그의 표정에는 안도와 후회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그는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본다. 조심하세요. 전부 다 잃고 나서야 알았어요. 사람이 하루에 조금씩 무너지는 게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문이 닫힌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길고 깊다. 마치 골목 끝에서 천천히 울려 돌아오는 메아리처럼.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형광등의 희미한 떨림, 기름 냄새의 잔향, 종이의 건조한 촉감 올 어부잇이 지금 이 순간에 묘하게 겹쳐졌다. 나는 손을 내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쉰다. 그리고 가게 유리문을 바라본다. 유리 너머 골목의 흐릿한 풍경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흔들렸다. 그 흔들림 속에서 나는 오늘 들은 말이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오래된 진실이라는 것을 느꼈다. 이 가게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실패가 켜켜이 쌓여 남은 자국들. 그 자국 위에 나는 지금 겨우 한 발을 디딘 사람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한 발이 오늘만큼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나는 천천히 불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가게 안을 둘러본다. 오늘은 기름 냄새도 형광등의 떨림도 골목의 그림자도 모두 더 짙어 보였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전환점을 향해 조용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저녁 공기가 서서히 식어가는 시간, 가게 안 불빛은 낮의 열기를 잊은 듯 잔잔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장부를 펼쳐놓고 숫자들을 다시 확인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눈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
손끝이 장부의 결을 따라가며 종이 표면을 천천히 쓸어내린다. 종이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온도로 그저 나의 피로를 그대로 흡수하고 있었다. 월세 납부일. 그 단어 하나가 오늘 하루 내내 내 뒤를 따라다녔다.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를 때 나는 미세하게 숨을 들이쉰다. 통장 잔고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숫자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숨기려는 건 오히려 나였다. 계산기를 덮어두는 손끝이 약하게 흔들린다. 그 떨림은 오래된 기계 진동처럼 몸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느낌이었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공기 속에서 기름 냄새를 찾는다. 낮보다 옅어진 기름 냄새는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고 그 냄새를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오늘의 고단함이 더 짙어졌다. 가게 유리창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작게 들린다. 그 소리는 이 골목의 특유의 조용한 리듬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리듬이 날카롭게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믿을 수 없는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난다. 건물주가 들어오는 발소리는 낮은 톤으로 일정하게 울렸다. 그 리듬은 언제나 나에게 불안을 먼저 가져다 주었다. 사장님, 장부 정리하고 계셨네. 그는 내 앞에 앉지도 않고 단지 가게 안 공기를 훑어보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나는 장부 위에 손을 올려두며 짧게 그냥 정리 중입니다. 라고 말한다. 그의 눈빛은 짧은 대답보다 더 많은 것을 읽으려는 듯 움직였다. 그는 천천히 장부의 시선을 떨구더니 가볍게 웃는다. 오늘이 그날이죠? 월세. 그 말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의 질문처럼 들렸다. 그는 의자를 끌어다가 앉는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낯설게 크게 울렸다. 사장님, 이 동네가 요즘 참 어렵긴 해요. 뭐, 다들 똑같죠. 그는 손가락을 장부 표지 위에 올려놓고 일정한 리듬으로 두드렸다. 그 두드림은 언뜻 무심해 보이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긴장을 조여오는 느낌이 있었다. 나는 그의 손가락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떨어뜨린다. 장부 위의 종이가 아주 얇은 숨을 쉬는 것처럼 흔들려 보였다. 그의 기척은 오늘따라 더 크게 느껴졌다. 문이 다시 열리고 이번에는 지연이 들어온다. 그녀는 상황을 눈치챈 듯 조용히 다가와 내 옆에 선다. 사장님, 그녀가 부르는 목소리는 낮지만 확실한 지지의 결을 담고 있었다. 건물주는 그녀를 한번 힐끗 보고는 다시 나에게 시선을 돌린다. 힘들면 말하세요. 다들 그러니까. 무리하다가 더 힘들어지는 것보다 나아요. 평소처럼 부드럽게 말하는데도 그 말의 색은 어둡고 축축했다. 마치 내 대답을 이미 기대하고 있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었다. 나는 장부를 천천히 덮는다. 덮는 순간 종이가 내 손바닥 아래에서 아주 얇게 울림을 만든다. 지연은 작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을 잇는다. 사장님, 괜찮아요? 그녀의 눈빛은 질문을 넘어서 어떤 결심에 가까운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 보였다. 나는 그녀의 시선을 잠시 마주보다가 시선을 떨어뜨린다. 건물주는 장부에서 손을 떼며 의자에 등을 기댄다. 결정하셨나요? 그의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선택하게 만드는 압박의 톤이었다. 그 말이 공기 속에 내려앉자 가게 안의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나는 장부 옆에서 멈춰 있는 펜을 천천히 집어든다. 하지만 펜 끝을 종이 위에 올리지 않는다. 대신 손끝으로 펜의 차가운 금속 부분을 느낀다. 그 차가움이 마치 나를 현실로 붙잡는 듯했다.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사장님, 무슨 결정이든 제가 도울게요. 그녀의 말은 아주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온도는 확고했다. 그 온도는 지금 이 공간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것이었다. 그러나 건물주는 지연을 보며 무심한 듯 말한다. 도와준다고 달라질 건 없어요.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공기 속에 남아있던 적막이 더 진해진다. 나는 펜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장부 위의 그림자를 바라본다. 가게 등불 아래에서 그림자는 길게 아주 좁은 선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 선은 마치 지금 내가 선택해야 할 길처럼 보였다. 긴장과 피로, 불안과 미련, 그리고 작은 희망까지 모든 감정이 얇게 뒤섞여 있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연다. 하지만 말을 꺼내기 전 내 손끝이 먼저 답한다. 장부를 살짝 밀어두며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 순간 느껴지는 묘한 결의 같은 감정이 몸 안 어딘가에서 뜨겁게 올라온다. 건물주는 그 움직임을 보고 입꼬리를 아주 약하게 올린다. 마치 예상했던 대답을 듣기 위해 긴 시간 기다려온 사람의 표정처럼. 하지만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내 옆에 선다. 그녀의 존재가 단단한 버팀목처럼 느껴졌다. 나는 손끝에 남은 기름 냄새와 지연의 숨결, 그리고 장부의 종이 냄새를 다시 한번 느끼며 작은 결정을 내린다. 어떤 선택이든 오늘 이 순간이 내일의 흐름을 바꿀 것이라는 확신이 미세하게 가슴속을 울린다. 불빛 아래에서 그림자가 조금 짧아진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말한다. 이제 생각을 정해야겠네요.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퍼져나가는 순간 가게 안의 정적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전환의 전조가 되었다. 새벽과 밤 사이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가게 안에 깔려 있었다. 나는 서늘한 공기를 가르며 책상 서랍을 다시 연다. 며칠 전 발견했던 봉투가 손끝에 닿자마자 종이의 마른 감촉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오늘은 그 봉투를 끝까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몸 안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왔다. 봉투를 열면 가게 불빛이 종이 표면에 얇게 비친다. 그 빛 아래서 글자들이 짧게 떨렸다. 나는 페이지를 하나하나 넘기며 건물주의 서명이 들어간 문서들을 검토한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는 오래된 서랍 속 공기와 부딪혀 톡 바스락하는 또렷한 울림을 냈다. 그 소리만으로도 내 심장은 작은 진동을 일으켰다. 문서들은 지나치게 익숙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고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 패턴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전 임차인들의 계약 해지 사유는 모두 비슷한 문구로 적혀 있었다. 임차인 과실, 계약 위반, 부적응. 하지만 세부 내용은 비어 있었다. 모든 문서에 누락된 내용들이 똑같이 비어 있었다. 공란은 이유를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유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손끝으로 종이를 문질러 본다. 오래된 종이 특유의 거친 감촉이 손가락 사이를 스치며 작은 소름을 일으켰다. 문서를 넘기다 보니 한 장만 묘하게 다른 종이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 장은 일종의 내부 기록처럼 보였다. 그 안에는 임차인의 불만, 갈등, 그리고 건물주와의 다툼을 암시하는 단편적인 문장이 짤막하게 적혀 있었다. 비공식 문서, 공식 계약서 뒤에 숨겨놓은 진짜 이야기였다. 그 문장들은 사람이 조금씩 무너지는 과정을 기록한 것처럼 담담했다. 매일 감시를 느낀다. 힘들다고 말하면 원인이 다 나에게 있다고 한다. 버티려고 해도 결국 하나씩 놓치게 된다. 나는 손끝을 세게 쥔다. 종이가 구겨지지 않도록 힘을 조절하면서도 마음속 어딘가는 이미 구겨지고 있었다. 이 기록을 남긴 사람들은 모두 떠났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는 사실이 몸속 깊이 서늘하게 내려왔다.
나는 문서를 천천히 내려놓고 가게 안 공기를 한 번 정돈하듯 숨을 고른다. 한동안 듣지 못했던 바깥의 작은 바람 소리가 유리문을 건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묘하게 문서의 내용과 이어져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지연이 들어온다. 사장님? 그녀는 내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눈썹을 살짝 찌푸린다. 나는 대답 대신 봉투 속 문서를 하나 내밀었다. 지연은 봉투를 받아들고 천천히 내용을 읽는다. 그녀의 표정은 놀람과 분노, 그리고 묵직한 이해가 차례로 지나가는 흐름을 보였다. 이런 게 있었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떨림이 있었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인다. 이게 다예요. 여기에 적힌 사람들 나 이전에 있었던 모두. 지연은 문서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손끝을 세게 말아준다. 그녀의 숨결이 약간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다. 가게 안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다. 조명 아래에서 봉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다. 그 그림자는 어두운 선처럼 바닥을 따라 길게 뻗어 있었다. 지연은 의자에 앉으며 말한다. 사장님,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계속 망가뜨렸던 거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흘러내리지 않은 눈물처럼 젖어 있었다. 나는 장부 옆에 놓인 펜을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는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기 직전의 긴장감에 가까웠다. 내 눈앞에 놓인 봉투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오래된 악의 기록처럼 느껴졌다. 나는 문서를 다시 펼친다. 이번에는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확인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 각각의 이름, 각각의 날짜, 그리고 동일한 패턴으로 구성된 이상한 계약 해지 기록들. 손끝으로 문장의 끝을 눌러보면 종이가 말려 올라오는 느낌이 난다. 마치 문장 자체가 반발하듯. 지연은 조용히 묻는다. 사장님, 이거 어디에 쓰실 거예요? 나는 천천히 종이를 겹겹이 정리해 봉투 안에 넣는다. 봉투가 닫히는 소리는 아주 짧고 또렷한 딱 소리였다. 그 소리가 마치 결심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다. 이걸로 끝낼 거야. 나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한다. 가게 안 공기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춘 듯 고요해진다. 지연은 눈을 크게 뜨더니 고개를 끄덕인다. 그녀의 눈빛에는 안도와 결의가 동시에 있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짧게 숨을 내쉰다. 도움이라는 말이 오늘따라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다. 이 가게에 들어온 이후 처음 느껴보는 온기였다. 새벽 쪽 하늘에서 아주 미세한 빛이 들어온다. 새벽도 밤도 아닌 색. 그 색은 마치 오래된 그림자를 벗기듯 천천히 공기 속에 스며들었다. 나는 봉투를 손에 쥔 채 문을 바라본다. 이제는 거기 서 있는 것이 무섭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불을 끈다. 오늘 밤 나는 마침내 나의 이야기가 반격을 시작할 지점을 찾았다. 아침과 밤 사이의 경계가 희미하게 풀려가는 시간, 나는 봉투를 손에 쥐고 건물주 사무실 앞에 서 있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마른 감촉은 어젯밤의 결심을 그대로 데워 담고 있었다. 문 안쪽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웃음은 오랫동안 반복된 권력의 습관처럼 공기에 스며 있었다. 나는 문을 천천히 열었다. 사무실 안 공기는 미묘하게 따뜻했고 묘하게 내 의지를 시험하는 듯한 향기가 퍼져 있었다. 건물주는 이미 나를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늘 그렇듯 여유로운 미소가 얇게 걸려 있었다. 하지만 오늘 나는 그 미소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봉투를 손에서 놓지 않은 채 나는 천천히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간다.
발걸음의 리듬이 오늘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사장님, 아침부터 무슨 일이죠? 그는 몸을 의자에 편하게 기대며 말한다. 완전히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는 듯한 목소리. 나는 대답 대신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봉투가 책상과 부딪히며 내는 짧고 단단한 소리가 방 전체를 울린다. 그는 미소를 잃지 않은 채 종이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손끝이 봉투 위를 스칠 때 아주 미세하게 그 표정의 결이 바뀌었다. 그의 눈빛이 깊어지며 경계가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이게 뭔지 아시죠? 말은 낮았지만 그 안에 감춰진 단단함은 오래된 금속처럼 묵직했다. 건물주의 손가락이 봉투 모서리에서 잠시 머뭇거린다. 그 짧은 정적 속에서 나는 그의 숨이 아주 조금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봉투를 열어 문서 첫 장을 펼친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종이가 내는 마른 소리가 사무실 공기에서 낯설게 크게 울린다. 문서 한 장 한 장에 새겨진 흔적들이 그에게 어떤 무게로 다가가는지 나는 굳이 설명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의 눈빛은 문장을 읽을수록 서서히 어두워졌다. 이걸 어디서 그는 말끝을 이어가지 못한다. 나는 단호하게 말을 던진다. 전부 당신이 남긴 기록입니다. 그리고 나는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부드럽지만 끊어낼 수 없는 목소리로 말한다. 이제 끝입니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웃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미세하게 갈라진다. 그 갈라짐은 오래된 벽에 생긴 균열처럼 확실히 보였다. 지연이 문 밖에서 조용히 들어온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내 뒤에 섰다. 그녀의 존재는 건물주의 시선에도 분명한 흔들림을 주었다. 나는 문서를 가리키며 말했다. 당신이 해온 일들, 이제 더 숨길 수 없어요. 사람들 다 알고 떠났던 건 아니죠. 그냥 당한 겁니다. 건물주의 손등이 아주 조금 떨렸다. 그는 억지로 평정을 찾으려 했지만 목소리는 이전의 자신감을 잃고 있었다. 그게 무슨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질문에는 방어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나는 조용히 봉투 안에서 마지막 문서를 꺼내 책상 위에 내려놓는다. 예전 임차인의 내부 기록. 그가 숨기려 했던 진짜 이야기. 그 문서가 책상 위에 놓이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건물주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문서 위를 천천히 아주 불안하게 움직였다. 나는 숨을 길게 들이마신다. 손끝에서 묵직한 결심이 다시 살아난다. 이제 선택하세요. 제가 먼저 나갈까요? 아니면 당신이 책임질까요? 그 말의 끝에는 위협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사실을 묻는 목소리였다. 지연은 뒤에서 작은 숨을 내쉬었다. 그 숨결이 나를 지탱하는 듯 마음에 단단한 힘이 더해졌다. 건물주는 결국 눈을 피하지 못한 채 작게, 거의 들리지 않게 말했다. 할 말 있습니까? 설명되지 않은 패배의 기운이 목소리에 깃들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나는 봉투에서 하나의 종이를 꺼내 조용히 그의 손앞에 미룬다. 계약 해지 요청서. 오늘부로 당신의 방식은 끝입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문이 닫힐 때 차갑던 새벽 공기가 다시 내 숨 가까이 다가온다. 나는 그 공기를 깊게 들이마신다. 건물주가 남긴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다. 지연이 내 옆에서 말했다. 사장님,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그 말은 오늘 하루에서 가장 따뜻한 온도였다. 나는 가게 방향을 바라본다. 아침 햇빛이 간판 위로 천천히 번져들며 오래 붙어있던 그림자를 지워내고 있었다. 아주 느린 속도지만 분명히 지워지는 그림자. 내 발끝에 닿는 빛은 작지만 단단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든다. 오늘 나는 마침내 나에게 돌아온 하루를 시작한다.